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사회 진출도 또 여권운동도 언제보다도 더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어떠한 사정으로 전통적인 또 관습적인 일로 해서 여성들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의 농학 박사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은 옛날에 우리들의 여성들이 어떻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러한 추측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농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김삼순 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김 박사님 모셔왔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지금 어디서 사십니까? 전남 담양 금성면에서 살아요.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나시고 뭘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농장에 전에는 젖소 같은 동물을 키워서 지금은 전부 그걸 과수로 바꿔버렸어요. 예. 과수가 꽃도 보니 좋고 열매도 이뻐서 좋고 여러 면으로 역시 식물이 난 더 좋아서 그냥 바꿨어요.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직도 농사에 종업하시고 계시군요. 네, 그래 농사. 역시 흙과 같이 또 나무와 같이 네, 정원에서 나무와 같이 나무가 좋아요. 그래. 나무가. 네. 예. 금년에 김 박사님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77이에요. 그러세요. 참 김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으로서 농학 박사 학위를 가지신 참 영예 여성이신데 언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까? 1966년 7월 20일. 예. 그럼 그때 김 박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57세. 57세. 그럼 57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면은 준비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만 5년? 만 5년. 그러면 51세에 2세 이렇게 네. 일본으로 1세. 건너가셨죠. 네. 그게 1961년. 1년. 1년인가요? 네. 그때 가실 때 뭐 주위에서도 많이 반대도 있었겠죠. 네. 시인이 훨씬 넘으셔서 저 박사 학위로 일본 가신다니까. 박사학위 하러 이제 간다는 건 내 마음이었었고, 그 이제 가는 이 표면적인 네. 것이기는 삿포로에 있는 수녀원 네. 안에서 거기서 종교 교사로 초청장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자가 나오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런 형식으로 아하.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왔으니까 그 비자를 뭐 6개월마다 이제 그러셨겠군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구주대학에서. 구주대학에서. 구주대학농학. 그런데 그렇게 만학을 굳이 꼭 하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원래 그 한 번 작정해 놓은 거는 네. 그걸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오직에 뭐 집념에 애자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러고 네. 이 대학에서 내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갔는데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느낀 것이 역시 학생을 지도하려면은 학위가 필요하고 네. 더 닦아야지 안 되겠다 그런 네. 것과 또 내가 동경여고사 때에 결심한 그 절대 이 일본 여자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무엇이거나 내가 지지 않겠다. 무슨 점에 있어서도 그렇죠. 비록 나라는 약해서 져서 굴욕적인 그 식민지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기타는 내가 절대 너한테 안 진다. 그런 말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것이 딱 머릿속에 있어서 뭐 자나 깨나 학위를 받으러 가야만 한다는 거.
그 아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평생의 소원이 박사학위시고 네. 또 그 기억이 일본 해야지 여자에게 아주. 질 수 없다. 네, 그런 것 집념. 그것이 나를 그렇게 아주 그냥 기운을 나게 했죠. 김 박사님이 가지셨던 참 민족호는 대단한 것이었군요. 그 박사학위 5년 동안 공부하시는 동안에 대단한 어려움도 겪으셨다는데 더욱이 구주대학 일대에서는 김 선생님은 공부벌레라는 소문까지 나고 공부밖에는 아무것도 모르셨다는데 그때 옷이 몇 벌이나 있었습니까? 네, 뭐 옷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달아지지도 않고 실험실에 가면은 가운, 실험복 입고 네. 그러고 이제 올 때 갈 때만 조금씩 걸치니까 네. 도저히 그 뭐 떨어질 일도 없고 네. 그리고 옷 같은 거 보고 다닐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네. 나는 제일 수녀가 부러웠어요. 아. 똑같은 입으면 저렇게 입고 있으니 얼마나 좋까 이제 그럴 정도로 그리고 다른 6개월서 갱신하는 비자를 맡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뭐 시간을 다른 데다 뺏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연구실에서 밤낮 어디를 화장실을 가더라도 종종 걸음을 치고 가야 네. 밤낮 단박질을 하고 예. 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밤낮 종종 걸음을 하고 언제 학교만 아침에 일찍은 이제 실험하고 하려니까 네. 너무 뭐 언젠가는 한 번은 학교로 오니까 문이 딱 닫혀졌어요. 네. 아직은 안 열고 있어. 그래서 바깥에서 딱 이제 그 수위가 열어지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고 그럴 정도. 저녁에 갈 때는 더 아주 밤을 새고라도 하고 싶지만은 실험 같은 거 거시고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남들 못해요. 한 늦게까지 남으려면 이제 써서 다 내고 그래야지 학교 다니고. 근데 그 그럴 정도. 학교 다니실 때 5년 동안 버스 통학을 하셨는데 버스를 타시면 뭐 꼭 종점까지 가셨다는데 꼭 종점까지 가셔야 됩니까? 그냥 타면은 자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막차를 탔으니까 예. 그 이제 그 전에 내려야 하는데 그 역을 지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리 가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와야 하거든요. 네. 그 깜깜한데 저 구주에 변두리 그래서 그냥 거시기도 불도 없고 한 데를 가끔 그 헤드라이트가 비쳐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것만 가지고 펴 방향을 잡아서 간 이런 것이 지옥인가 할 정도로 그냥 막 빠지면서 어쩌면서 그래도 그냥 열심히 가야지 안 가면 이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수녀원까지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참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연세도 연세려니와 이국당에서 또 밤길에 그렇게 헤매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은 공부하시는 가운데 시리에 잘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과 고통의 쓰라림을 겪으셨겠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각오로서 역시 학위까지를 매진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네. 학위를 이제 받겠다 하고 그러고 와서 이걸 성공을 못 하면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문제고 한번 내가 기연이 한다고 작정한 거니까 네. 죽어도 해야 하겠다. 그러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실험 같은 거 하다가 제대로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안 되면 그때는 정말 꼭 죽고 싶은 생각이 이건 몇 번이고 참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참 기쁘고 걱정이고 그런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열심히 해야 했죠. 이 박사학위는 역시 남성들도 문다고들 그러는데 물론 김 박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해서 농학 박사 최초의 1호를 따신 것은 참 몹시 참 기쁜 일이고 축하드릴 말씀인데 그럼 김 박사님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국민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네. 그 국민학교는 내가 10살 때 국민학교로 들어갔는데요. 그때까지는 학교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뭐 여자 받아주지 않고 남자만 있어요. 보통 학교라고 해가지고. 불공평하게 짝이 없는 세대고. 네. 네.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거시기를 했어요. 이 여자 교육의 참 네.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지방 유지대로 같이 여자부를 설치하자.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챙평 보통학교에다 여자부를 설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10살 때, 10살 보면 이제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살 때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참 덕택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 쭉 1학년에 온 사람들이 내가 10살이고 나보다 더 많이 먹은 우리 언니는 12살이고 뭐 13살 막 그 정도 이제 해서 다 들어갔죠. 들어가서도 그걸 오래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노인네들이 저렇게 큰 애기들이 우리를 나댕기느냐고 안 되니까 네. 하도 그래서 우리 언니는 뭐 계속도 못 오고 네. 이제 들어앉았죠. 네. 들어앉고 나는 아주 작고 어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작은 덕을 왔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막 다녀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작아서. 네 두었는데 또 하나 또 이제 혜택을 입은 것은 네.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뭐다 보내야 한다, 응? 네. 여자를 공부시켜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그 딸을 둘 다 잡아들일 수가 앉힐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덕을 봐서 어떻게 이제 졸업까지 되었는데 그것도 구제도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4년간 네. 이제 공부를 했죠. 그때 작으셨으면 아주 귀엽고 이쁘셨겠어요. 그러면 그 귀엽고 이쁘시고 작으시면은 노래도 잘하셨겠네요. 노래는 얼마나 잘하셨는지. 노래는 너무 잘해서 네. 경기고녀 들어갔을 때에 어. 병을 맞았어요. 병. 네. 그건- 다른 과목은 다 갑이고 뭐 좋은데 너는 어째서 음악만 이렇게 못했느냐 하고 그 비용이 그 갑보다 음악 위 아닙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어. 지금 그 선생님 일본 계신데 살아 계시더만요. 네. 참 이제 반갑게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타키자와 레츠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이. 그런데 경기군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1학기에 이제 교무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너는 왜 다른 것은 다 가면을 맞고 그랬는데 음악만은 요러냐. 네. 집이 너무 구식이라서 어. 나는 너 앞에서 이렇게 입을 벌려서 노래 부르본 일이 상가라는 걸 해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도저히 그렇게 놈이 허면 같이 이렇게 따라서나 네. 거다가 내가 또 대단한 음친 이거지요. 국민학교 다니시던 고장이 어디였죠? 창평이에요. 전남 창평이라고 전남도. 담양군. 네. 네, 창평. 창평.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완고한 환경에 자라셨는데 어떻게 그 완고한 가정에서 서울 유학길에 김 박사님을 가실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오빠가 남자들은 이제 일찍 보통 공부를 시키니까 네. 오빠가 일본에 이제 그때 유학하고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다 또 아버지는 그렇게 여자 교육을 이제 여자 교육의 중요성을 아하. 강조하시는 분이고 네. 그러니까 오빠가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게 못 가죠. 서울도 네. 못 가고 어. 1년 만 1년이죠. 그러니까 네. 한문 선생을 집에다 이제 앉히고 한문을 이제 가르치시더만요. 네. 누구는 너 언니하고 너하고는 이제 한문을 배라. 그래서 한문을 열심히 해서 우리 언니는 뭐 한시도 다 짓고 그럴 정도죠. 그 이제 한문을 배고 그러고 있는데 오빠가 한해 여름 방학에 나오시더니만 아버지께 이제 삼순이는 그렇게 공부도 좋아하고 나인데 요새 아이들은 가르쳐야 이제 하니까 이제 서울로 보내십시다. 그게 서울에 어떻게 기집아이를 혼자 보내느냐. 집도 있고 그래야지. 그러면 집을 가서 하나 마련해라. 그리고 오빠가 이제 서울 방학 때 이제 서울에 와서 집을 구하려고 그래 그런 바람에 이제 늦어져 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는 그래도 왔어요. 그럼 서울에 오신 게 그때 나이가 몇이죠? 16살. 16. 네. 아, 방년 16. 서울 오셔서 들어가신 학교가 어느 학교였습니까? 그때의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그러면은 지금의 경기 경기 여자고등학교의 네. 전신이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거 전국에서 그때는 학교가 이제 학교가 없으니까 평양 여자고등부터 했나 또 서울에 경성 여자고등부터 했나 그 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동경으로 가셨죠. 네, 그 졸업하고 졸업하시고. 네, 바로 동경엔 동경 어느 갔어요. 학교로 가셨습니까?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라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여학교 선생이 되는 자격을 주는 국립이에요. 일본 국립. 거기에 가셔서 이과 공부를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과를 택하실 수 있었습니까? 나는 시골에서 전기도 없고 그런 데서 공부를 하다 서울을 올라와니까는 뭐 전차 가지 전기불이 있지 모든 거 너무도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진학을 하면은 일본을 가면은 이 자연과학 계통의 공부를 해야지 이 시대는 자꾸 이렇게 이제 새 시대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나고 또 내가 원래 왜 그러는가 그런 뭐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차 가는데 이제 전차 어떻게 해서 가는가 그런 걸 알고 싶고 그러니까 그 원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고 그런데 역시 그게 자연과학에서 공부하는 거다 하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한참 그때 무슨 과를 택하느냐 뭐 영문학을 할 것이다 이제 또 무슨 뭘 할 것이다들 하고들 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역시 자연과학 하는 게 이제 이 새 시대를 가는 데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한 거죠. 농학 박사가 탄생되는 길이었군요. 네. 그 사람들이 그때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때 그 동경서 공부하실 때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네, 계셨습니까? 한국 유학생이 있어요, 많이.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 학생들 그래 한국 학생들이 이제 점심 때면요, 네. 이제 다 이제 모아요. 모아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더군다나 난 이제 1학년에 갔으니까 그러니 그 1학년에 들어가면은 아주 거기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하나 거시가 있더만요. 체육 시간에 그 급수를 받는데 이제 헤엄을 치잖아요. 네. 이제 이제 평영, 네. 평영이니 무슨 이제 네. 다 이제 배영이니 뭐 이제 다 하는데 잠수 시간을 재는 이제 시험이 있어요. 네. 그럼 얼마나 이 아이가 잠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타임을 재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는 뭐 물속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딱 이렇게 세워놓고 이 안면을 물에다 갖다 해면에다 탁 봤거든요. 네. 이게 숨 못 쉴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딱 하고 몇 분 있는가 그걸 재는 거라고. 어. 그 이제 여짝에 나간 이상 여짝에 이제 거짓말상 이제 그 클래스메이트들 이제 다 이렇게 있고 이제 같이 이제 여기 동에서 딱 이제 했거든요. 네. 안만 있어도 옆에 것들이 일어나는 기척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기척이 없으니까 요거들은 지금까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에이 그냥 죽더라까지 있어 보자 하여튼지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게 생기면 할 수 없이 있나더라도 있어야 하다 하고는 이를 악물고 이제 언제까지 참았어요. 네. 도저히 이제 막 머리가 아프고 못 참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살짝 이제 일어나니까는 그 옆에 이제 클래스메이트가 여기다 웃으면서 나는 긴상 죽은 지 알고 일으키려고 했는데 일어난다고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늦었구나 이제 딱 알고는 이제 그래서 그날 시험 보는데 내 잠수 시간이 이제 최장 최장이면 몇 시간이나? 그런데 그때 내가 들은 것이 9분이라고든가 뭐 얼마라고 아이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날은 그 헤엄을 못 쳤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고 탄산화사 네. 중독이 됐죠. 머리가 아프고 그냥 웬 세상이 노랗니 보여요. 그냥 중독이 돼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너한테 하지도 못하지. 나 혼자만 이제 아는 거지. 그러면 나 기분이 덜 좋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해변가에 앉아서 치는 거 보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시게 됐죠. 아니 잠수를 구분하셨으면 잠수학 박사 하길 또. 그게 사람이 예. 쭉드락 참으면 더 이상도 참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 귀국하신 후에 교편 생활하셨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또 사범 해결 안 와서 네. 어디 가서든지 일본에서 하든지 한국에 와서 하든지 2년 동안은 선생을 해라 그거예요. 네. 이무연한. 그래서 이제 의무. 네. 그걸 해야 하니까 이제 다 거기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이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렇지 2년만 어떻게 하고는 그냥 또 도망을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어디를 가는 거니는 그 첨냐 이제 진명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10개월 동안인데 경기권에서 이제 선생이 그때 이공계는 그 전쟁 준비, 대응화 전쟁 준비 때문에 이공계 선생들이 뭐다 뭐 공장으로 가고 뭐다 없거든요. 이게 화학도 없고 뭐 수학도 없고 남자 선생들이 가르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를 이제 데려거리 오라고. 그래서 그 이제 모교로 이제 갔어요. 경기 경기 여자고등학교. 네. 그 이제 당시 경기 고녀죠. 네, 경기 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네. 여고. 근데 그 장안의 소문은요. 그 당시에 김 선생님께서 김 박사님께서 뭐 대단히 짜게 학생들을 다루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이 나 저 그 공부를 그냥 열심으로 가르치고 싶으니까 네. 요거를 그냥 머릿속에다 넣어주고 싶고 이제 화학 이제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 화학도 그냥 요놈을 그냥 학생들 머릿속에다 쏙 집어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딴짓하고 많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안 되죠. 네. 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 없죠. 네. 뭐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키우셨는데 그러나 한편 또 김 박사님 자신이 하고 싶어 하시던 공부를 다 못하셔서 속도 상하시고 병까지 나셨다는 말씀 네.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와서 가르치는데 그때 2학년 때에 내가 아주 결심을 했잖아요. 네. 기연이 이제 누구한테는 안 진다 하는 그런 뭘 이제 하려니까 이제 공부를 해도 누구한테 박사가 있으면 나도 박사 돼야 하겠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전부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만 하고 있으니까 애가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안 보내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기회가 되어서 그 12장 네. 배양가로 이제 입원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퇴원하자 그냥 갔죠. 어디로 가셨어요? 사표를 받아줘. 모교에 동경여고사 모교 연구과로 갔어요. 화학연구과. 거기 가서 얼마나 계셨습니까? 예, 1년 있으면서 이제 연구과 생활 1년이든가 1년이에요. 예, 연구과 생활을 또 했죠. 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음에는 1년 연구과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아하.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를 쳐받는 거니는 히로시마 물리대를 이제 쳤어요. 그래 쳤는데 떨어졌어. 이제 떨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어디서 입학시험 볼 때게 네. 어디서 차가 나냐면 어학시험에서 차가 나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 왜냐하면 자기 전공은 뭐다 잘하니까 전공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뭐다 내 차가 없겠지 뭐다 잘하니까 그러면은 영어에서 어학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길래 내가 그냥 영어를 하여튼지 다 이제 그 식으로 해버렸죠. 하고 나서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동경으로 갔어요. 동경대 가가지고 동경서 영어에 이제 그 꿀마모를 이제 하는데 오노 게이지로라고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당시 사람들이 입학 준비하면서 그 사람 책을 영어책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유명한 네. 거예요. 네.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그 가르치더만요. 그 강습소가 있어. 그래서 그냥 넘어져와서 거기를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딱 배우고 이제 딱 끝마치고 그러고는 이제 그 이듬해가 되어서 이제 대학에 이제 입시 어느 대학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는데 마침 북해도 대학에가 있고 뭐 그때게 동대만 빼놓고는 다 뭐다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디 이제 골라서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대학으로 갈까나 하고 이제 말하니까는 역시 너는 뭐가 될래? 뭐 학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북해도 제대로 가거라. 북해도 제대가 아주 캠퍼스도 넓고 아주 공부할 분위기가 되어 있고 참 이제 좋은 데다. 그러면 이제 가라고. 그래서 거기를 거기 가서 공부하신 건 뭘 공부하셨습니까? 거기서 식물학. 거기서부터 농학의 본격적인 시작이. 네, 식물학. 거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응용균학도 하게 되었고
그 농학부에 가서 응용균학을 했으니까 그 유명한 한자와 선생이라고 낫도 박사라고 해가지고 밭질에서 낫도균을 거시기로 한 거예요. 콩인가요? 분리를 해서 아니요 청국장균. 청국장균. 이 청국장을 일본 사람들 낫도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균을 밭질에서 낫도라고 해가지고 학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생이 분리했기 때문에. 지인이 줄줄 하는 거죠. 네네. 네. 그 실이 다 그것이 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균인가요? 그게 다 균이죠. 동동단 어허. 이렇게 구성으로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일본 북해도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누구시였습니까? 사카무라토라고 하는 네. 일본에서 생리학에서는 네. 아주 유명한 학자시고 막 국제적인 학자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학술원 일본 학술원 회원이 되신 그런 유명한 그런 학자시고 일본의 생리 중에서도 삼투 생리라고 해서 그 생리에 있어서는 아주 제2자이시고 권위자시고 그런 분이죠. 그 선생님께 사카무라 선생님께 배우신 그 과학도로서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생의 그 이 연구 태도라는 것은 아주 몰두해야 한다는 거. 다 옷 입는 거, 뭐 밥 먹는 거, 뭐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몰두해야 한다는 거. 그거를 아주 철저히 몸에 베끼지면은 안 된다고 해요. 그 선생은 그걸 아주 그냥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서 그럼 이제 그거다.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뵌 거죠. 열심히 뵀어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지 뭐 그냥 그러니까는 저 구주 거기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 졸업하고 나서 그 갔었잖아요. 네. 연구하러 또 와서 했을 때도 그 선생한테 받은 뭐 때문에 그렇게 종종걸음을 쳐야 하고 옷도 뭐 아무것도 안 입고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일단 거기서 학교 공부가 끝나게 되고 이제 2차 대전이 나서 귀국하시게 되죠. 그래요. 서울에서 서울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범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물리대에서도 가르치고 농대에 가서도 가르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세월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아파가지고 이제 한 7, 8년은 이제 누워 있다가 그래서 나와서 이제 문교국 편수관이 되어서 떠났어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다가. 네. 이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1961년 11월에 이제 학위를 위해서 이제, 구주로 가시는 이제 그러한 학위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논문 이제 학위 얘기는 논문 연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북해도였으면 또 구주로 와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네, 좀 축하합니다. 근데 시종 결혼하셨다든지 뭐 이혼을 해보셨다든지 실연을 하셨다든지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는데. 근데 그럴 틈이 없었어요. 이제 뭐 연애할 틈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그냥 이제 그러잖아요. 갔더라도 6개월 비자 가지고 가서 그놈 6개월 지나면 또 비자 연장을 하는 데는 논문 하나씩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게 나는 이제 논문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가야지. 또 그 다음에 논문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 놀 틈이라고도 하나도 없고 그런 뭐 생각은 꿈에도 할 필요도 없고 난 또 그런데 아무 거시기도 없고 공부나 해야지. 네. 그럼 결혼은 그러니까 그 거시기에서 왔을 때게 저 대학 졸업하고 네. 그때 돌아와서 거시가 되었잖아요. 어디로 이제 도망이 다른 때는 이제 혼인만 있으면 내가 이제 가방 하나 듣고 일본인도 여기 도망을 가버리는데 그때는 도망갈 수도 없게 될 때인 게 언제죠? 해방. 네. 해방할 때. 네. 예,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럼 결혼하신 나갔을 게 때게. 몇 그때 그 36살 때. 36 대학 노처녀가. 졸업하고 나서. 네. 근데 그 어머니께서 뭐 혼인 안 시키면은 무슨 막 집안에 큰 변이 나는지 아시니까 이제 효성 때문에 했더니 네. 내가 그 뭐 효성 안 부려 되는 거는 지금 생각은 이제 그렇죠. 그거야 지금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나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너 혼인을 꼭 해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혼인 지금 하기 싫고 나는 이제 꼭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만일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혼인했다는 말만 들으면 되지요. 그러면 혼인을 하시오. 하면 내가 그 이튿날로 이혼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 이혼할 테니까. 신부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제 이제 혼인만 시켜놓으면 저것은 이제
저 성미가 이제 고약하니까 이제 이혼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아 어디서 와서 막 혼인하자고 야단이 나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는 또 어머니한테 와서 막 선을 비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아 그거 괜찮지 않냐 해가지고 야단인데 그때는 내가 도망갈 수가 없게 될 때야. 네. 그 이제 일본으로도 갈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딱 혼인을 이제 했는데 그 이튿날 딱 나 이제 이혼한다 혼인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어디서 다 놀래버렸죠. 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그냥 근데 그 이튿날부터 나 병나서 들어누워서 근 10년간 들어누워 버렸지. 그이는 혼자서 대학 교수 하다가 또 국회의원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또 재출마 해가지고 도중에 죽어버렸어. 그 뭐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고 또 무척 기억 다시 하시긴 싫으실 일이니까 더 여쭙진 않겠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김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한국균학회를 이룩하셨는데요. 네.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서울대학에 물리대에서 가르치고 이제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는 건국대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연구 자료가 좋은 것이 이제 있어야만 연구를 하는 건데 연구하는 사람은 그 버섯은 이제 풍부하니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섯에 이제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곧 이제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발표한 것 해마당 하나씩 논문 발표했어요. 그래 이제 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균학회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되고 그랬으니까 일본에서도 되고 뭐다 했는데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놈을 해서 이제 초대 거시기. 그동안 일본서 공부를 하시기를 처녀 때도 그랬고 다시 해방 후에 다시 귀국하시다가 또 일본 가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일본 사람들과의 많은 접촉 또 두 민족 사이에서 어떤 그 무슨 괴로움이라든지 혹시 만일에 하나라도 무슨 차별을 받으셨다든지 거북한 대우를 받으신 경험은 없습니까? 한번 나한테 직접 보시는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그 북해도의 오바다 선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마세 연구, 마세 연구 그 만자 마세 연구로서 책도 쓰고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북대 크라크 회관에서 강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실험하다 실험 보고 입은 채 이제 저녁 때 어두워서요.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그 강연을 이제 누가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 이제 선생 서서 이제 근데 그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 조선 사람은 무슨 김치를 매우게 해서 먹고 모든 그냥 매운 것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아이들도 위장병이고 뭐 암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런다는데 어쩌습니까? 그러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오가타 선생이 뭐 그냥 시지부지하니 그런 것 끝이 그냥 그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탁 뒤에 막 이제 실험복 입은 채가 손을 딱 들었죠.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서 야, 누구냐고 나 이제 암교실에 있는 암흑이라. 그러니 이리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나 그 한국 김치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 좀 하겠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막 나가서 이제 막 했어요. 한국 김치라는 게 그렇게 맵고 짠 것만 있는지 아느냐? 너 나무나라 물건을 욕을 하려면은 확실히 전부 다 알고나 해라. 그러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너희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있을 때 노동자들은 아마 그런 짠 김치나 먹었을 거다 뻘건 거나 그러지만 우리들은 그런 김치가 아니고 고춧가루 하나도 안 들어간 김치도 얼마나 많다. 그리고 너 어린 아이들은 세계 각국에 다 바라만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매운 거 그런 짠 것을 어떻게 먹겠느냐. 우리나라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런 매운 김치 먹이기나 그러지 않아. 근데 그렇게 남나라 일 잘 알지도 못하고 한국 김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노동자들이 먹는 거 그런 것만 조금 보아가지고 그렇게 평을 하니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비록 참 무력에는 약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이 속국 뭐랄까 식민지가 되었지만은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너한테 그렇게 말이지 문화에서까지 너한테 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한국에 그때는 조선에 처음에 왔을 때에 뭐 여자들이 반스도 안 입고 뭐 길가에 가다가도 붕둥이를 쳐들고 오지 뭐 누구 그러는 거 우리 봤다. 그게 얼마나 야만 인종이냐 말이야. 그럴 정도인데 왜 그렇게 너희는 말이야 그 남나라 그렇게 거시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학생들이 막 그냥 박수를 치려고 하다시피 막 웅성웅성서 옳다는 막 그런 보이면서 이제 옳은 소리다 그런 막 거식을 보이면서 이제 더 이제 흥분해져 옳지 이제 저렇게 알아듣는 놈도 있구나 싶은 게 조금 이제 더 괜찮아돼요. 그러니까 이거 막 했더니 선생님 그러면 그 김치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가 보이면 한 사람이지 다음지는 모른다. 다음지는 모르니까 그거 하려면은 얼마든지 한국에 책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거 배라고 말이야. 그런 말하는데 참 그 분에 그냥 뭐 우리나라 말 요만큼만 하면 나는 그냥 막 가만두고 거들 못하니까. 그 당시에 그 김 박사님의 김치 토론이 아마 오늘날의 일본의 슈퍼마켓의 키무치의 유행을 가져온 아마 첫 밑거름이었겠죠.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김 박사님 옛날에 가르치시던 제자를 지금 만나시면 반가우시죠? 그러면요 참 그 특히 네. 저 대학에서 가르친 학생들은 이제 이름도 못 외우고 그리고 그 강의가 짧잖아요. 네. 근데 이 여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줄곧고 4년인가 얼마 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정이 들죠. 다 알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학교에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름까지도 지금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렸어요. 네, 그럼 그 양반은 성적도 다 위시겠네. 그런 건 못 된다고. 그냥 떨어지면요. 다 그냥 이렇게 거시기만 하지 성적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정이 문제지. 네. 성적은 잊어버리신 게 참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요. 네, 혹시 여기 그래서 전부 1등만 하신 그러면요. 선생님 제자들이 나와 계십니다. 성적 다 잊어버리실 수 경기 있으니까. 여고에 들어갔다 하면 다 1등이에요. 네. 언제나 들어가기 어려운 참 데를 다 들어갔어요. 김 박사님 존경하고 따르고 또 아마 끝까지 모실 그 참 선생님 제자분들 몇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기고년 30회 졸업생이신 여러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고년 30회 졸업생이면 몇 년도의 일이죠? 저희가 졸업한 거는 1940년이고 입학한 게 36년입니다. 네.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벌써 우리 나이로는 63인데요.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그런데 그 김 선생님께서 그 수업 시간에 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담임 선생님으로 모시게 됐어요. 뭐 항상 가운을 입으시고 여기 미간에 내천자를 항상 지시고 그리고 교무실에는 안 계셔요. 화학 그 실험실에서 늘 계시니까 이제 저희들이 잡물 가지고 결절 받으러 가려면은 항상 화학실로 찾아 들어가죠. 언제든지 연구하시는 모습이었군요. 네. 네, 함께 공부하시면서 오랜 전의 얘기지만요. 기억나는 일 있습니까? 재미있었던 얘기 있으면 들려주세요. 전 아주 부끄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역시 수학은 저희들이 제일 어렵고 참 싫은 과목인데 어떻게 좀 선생님께 잘 보일까 하고 이제 숙제를 늘 내주시고 그거를 꼭 고민을 하세요. 잘 보이려고 그래프를 그려라는 숙제인데 제가 그 그래프 용지에다가 기입을 해가면은 아주 쉽고 좋은 거를 이걸 좀 어떻게 특이하게 잘 보이려고 제가 노트에다가 일일이 자를 대서 그래프를 제가 그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용지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기입을 해서 제 간에는 이제 잘했다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이 반에는 그래프 용지를 공책에다 만들어서 숙제를 해온 이런 바보가 있었어. 호명을 안 하신 것만 해도 제가 여지껏 감사하고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아마 오늘 처음 듣는 저의 고백입니다. 그 정성을 몰라주셨군요. 네, 아마 우등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박 여사님이요. 그 백치나 그런 짓을 하지 우등이
또 치시겠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야단도 많이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숙제도 많이 내주셨습니까? 네, 뭐 공부에 있어서는 아주 준엄하셨어요.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기명입니다. 네. 이 여사님 그때 그 김 선생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 당시에요? 26, 7 그 정도 네. 되셨네요. 그러면 26의 젊은 여선생님 공부는 물론이고요. 수영도 잘하시고 또 피겨스케이팅도 잘하시고 아주 학생들 사이에서 멋쟁이라고 소문났겠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정말 공부 시간에는 굉장히 아주 엄격하시고 또 딱딱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남자 선생님하고 같이 피겨 스케이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마 다재다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또 생각했고 오늘 또 더군다나 처음 듣는 얘기를 많았어요. 그야말로 13살 때 참 김 선생님을 뵀던 그때는 멋 모르고 딱딱한 선생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그야말로 훌륭하시고 정말 집념이 강하시고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새삼 감동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근데 노래는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노래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하니까는요. 네, 노래 하나라도 못하시는 걸 알고 전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너무 완벽하시면 매력이 없으시잖아요. 뒤에 계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보경입니다. 나 여사님은 그 수업 받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수학이 있는 날 전날서부터 아주 공포에 떨었어요. 얼마나 선생님이 엄하시고 정말 저희한테 가장 무서운 선생님으로 인상이 남아 있는데 야단치시면 어떻게 야단치시나요? 아 이런 것도 몰랐느냐 그러시고 흑판을 추억으로 딱딱딱딱 때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선생님 말씀 쭉 듣고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면을 제가 하나 지금도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여름날인데 선생님께서 짙은 보라색 반소매짜리 아주 드레시한 원피스를 입으시고 화사하게 그 반소매에서 하얀 그 팔이 이렇게 내다 보이고 참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어느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저렇게 저런 면도 있으시면서 우리한테는 저렇게 무섭게 하시는가. 그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같이 이렇게 훌륭한 제자분이 많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엄격한 스승상 그것이 폭 인상에 남았어요. 네. 참 좋게. 지금도 학생들 가르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나 여사님은요? 저도 그렇게 하고죠. 노력했습니다. 네. 그 선생님하고 종종 뵐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못 뵙고 농학 박사 받고 나오셔서 축하회 해드릴 적에 그때 뵀어요. 그래도 뭐 여전히 참 의욕이 왕성하시고 거우시고 그러셨어요. 오늘 아주 뜻깊은 만남이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뭐 조촐한 사은회라도 한번 마련해 보시죠. 이분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방송국의 제자분들로 같이 들어오시면서 참 학생 그러시던데요. 아직도 학생은 학생이죠.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니 60이 훨씬 넘으셨다는 참 노 학생들이신데 아직 졸업을 못 하셨군요. 근데 아직도 제자를 만나시면 귀여우십니까? 그럼 이제 참 그 뭐라 할까요? 그 사제지간이라는 게 참 이상해. 네, 참 그 정이 무섭죠. 그래요. 김 박사님 금년에 춘추가 77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키는 그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지만 또 꼭 이룩하시고 싶으신 어떤 소망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학문으로서는 이제 그냥 이제 종지부를 지었다 하고 이제 자연인에 돌아가서 뭔가 그래도 그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한테는 못 미치더라도 주위의 사람들한테라도 뭔가 이렇게 좀 거시기를 해주고 깨우쳐주고 우리나라 그 실제로 가서 내가 농촌에 있으니까 느끼지만 막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 이를테면 위생에 관해서든지 그거를 좀 철저히 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강당을 이제 내년이고 이제 뭐 만들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뭐 조금씩이라도 여기 주위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는 이제 차차하시면 이렇게 해서 네. 좀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시죠. 참 학문하시는 김 박사님이야 그 학문의 끝이 없겠죠. 또 아마 사제지간의 사랑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기여가 있으시길 간절히 빕니다. 나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송 끝나는 대로 곧 동창회 장소로 가시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77세이시며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제일 처음에 농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김삼순 박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